악의 마음을 읽는 자들 드라마 나간 뒤 솔직히 표창원보다 내가 더 뜰 줄 알았다. 이만큼 뭐 아무리 무서운 범죄자고 그냥 눈에 뵈는 게 없는 그냥 프로파일링에 미친 사람이네요. 좋은 표현. 연쇄살인범들하고 좀 차이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우리가 지금 걸어가고 있는 현재 내 발밑을 믿어야 돼요. 아유, 교재야 반가워. 아유 반갑습니다. 앉으세요, 앉으세요. 와 여기 너무 좋다. 제가 뭔가 친숙하고 아는 분이 나오니까 더 어색하네요. 아 그래? 네. 나도 어색하네요. 네. 자, 이름 권일용, 순경으로 시작해 범죄 심리학의 불모지였던 국내에서 프로파일러 1호가 되셨고요. 쌓아온 노하우로 SBS 그것이 알고 싶다의 핵심 전문가로 출연. 그런데 말입니다. 은퇴 후에 책 집필과 후배 양성에 집중. SBS 드라마 악의 마음을 읽는 자들의 원작자시고요. 김남길 선배님과 젊었을 때 모습이 싱크로율 99%라는 망언으로 모두를 놀라게 하시더니 최근엔 드라마의 프로파일러 역할로 출연하셨고 이제 검색하면은 방송인이라고 뜨지만 뼛속까지 프로파일러인 권일용 교수님입니다. 반갑습니다. 아 진짜 너무 부끄럽게 소개를 해주시네. 근데 사실 잠깐 얘기를 더 붙이자면 저는 이 악의 마음 드라마 처음에 반대했거든요. 왜요? 나는 내가 현장에서 본 범죄자들이 마치 뭐 서사가 있는 것처럼. 아, 드라마로 그려지니까. 근데 그렇게 해서 반대하겠다라고 했더니 찾아왔던 감독, PD 뭐 이런 사람들이 다 듣고 나더니 그게 아니고 제 역할로 김남길 배우가 한다는 거예요. 그럼 진작 얘기를 하지 아까부터 왜 다 듣고 얘기를 하냐고. 합시다 그거 당연히 해야죠. 완벽한 방송인이신 것 같습니다. 처음에는 순경으로 시작을 하셨고 근데 나중에는 프로파일러가 될 결심을 또 하셔서 이렇게 프로파일러가 되셨는데 왜 그런 결심을 하시게 되신 거예요? 이거 사실 솔직히 고백하자면 내가 결심해서 된 일이 아니에요. 아, 그러면 뭐 제가 이제 처음에 순경으로 경찰에 입문했을 때 이제 강력 형사로 시작을 했어요. 강력계 형사. 예. 그때 이제 범죄와의 전쟁이 선포되던 그 무렵이어서 그래서 이제 그 불모지 시대에 이제 과학수사를 발령이 나서 시작을 했는데 저는 그때 정말 운이 좋게도 가는 곳마다 지문 채취나 DNA 채취를 해가지고 실적이 너무 좋았어요. 너무 잘한 거야. 본인이 의도해서 간 건 아닌데 마침 또 그 타이밍에 뭐가 해보니까 재밌고 잘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거기서 특진을 했어요. 승진을 시키고 그럼 이제 뭐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이제 그 길로 가야 되네요. 이제 다른 부서에 가겠다 그랬더니 그냥 해. 그래서 그게 이제 한 8년 정도를 했죠. 권위자이신 우리 권일용 교수님도 어쨌든 어려웠던 점이 있으셨겠죠? 프로파일러 하시면서. 물어볼 사람이 없고 맞아요. 사수가 없고. 예. 또 이 업무 자체가 물어봐서 될 일도 아닌 것 같고 그래서 뭘 해야 될지 모르는 막막함이 제일 힘들었죠. 그래서 FBI 자료들을 찾아보니까 안 맞아요. 또 한국의 범죄 유형하고 국가별로 문화도 다르고 범죄 동기가 되는 것도 다르고 특히나 범행도가 다르잖아요. 그냥 총 쏘고 가버리는 현장들이고 한국은 그냥 굉장히 많은 다량의 피가 있고 그래서 분석을 하는 기법이 달라요. 다르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어떻게 적용할 것이냐. 그렇죠. 뭐 이런 것들이 다 불안했던 그렇죠. 시절이죠. 안개 속을 걷는 그런 느낌이었을 것 같은데. 그거는 약간 오기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감정적인 것인데 그러니까 예를 들면 CSI 처음 시작했을 때 지문이 현장에 가니까 딱 보여 눈에. 그런데 구슬을 싹싹 해봤더니 이게 지워져 버렸어요. 그 너무 화가 나는 거야 그게. 이놈을 잡을 수 있었는데 내가 능력도 없고 실수해가지고 실수로 지워버린 거예요? 이걸
채취를 못했구나. 그래서 한 달 동안 똑같은 재질의 나무를 구입해가지고 내 지문을 찍어놓고 연습을 했어요. 그리고 어느 순간 이게 되는 거야. 그래서 다른 현장에 가서 채취한 지문으로 그 범인을 잡았는데 그 당시 내가 놓쳤던 범인이었던 거예요. 와. 결국은 내가 이놈 범죄자와 내가 싸우는 오기이지만 그 배경에는 결국은 이 사건을 저지른 이 범인 때문에 고통을 겪는 이 피해자들이 눈에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내가 할 일이구나. 이거는 이제 개인적으로 좀 궁금한 건데 흉악범들을 뭐 많이 뵀잖아요. 그냥 뱉다 이런 표현 하지 말자고. 때는 못 배. 그냥 보는 거지. 봤잖아요, 그냥. 그렇지. 보는 거지. 흉악범 봤잖아요. 그런데 말입니다. 무서운 사람 없었어요? 무서운 사람? 무섭지는 않았어요. 진짜 무서운다는 생각은 단 한 번도 안 해봤고. 근데 아무리 그 본인이 집중을 하고 있고 내가 이걸 밝혀내야지라는 그런 뭐 집념은 갖고 있으시지만 현장을 보거나 아니면 범인과 맞닥뜨렸을 때 그 특유의 살기가 있다든지. 그렇죠. 사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어떤 어렵고 힘든 상황에 처해 있어도 그것을 극복하는 것은 목표와 그 다음에 내가 누구와 함께 있다라고 하는 공동체 의식 이것이 있다면 그 당혹스럽고 힘든 상황들을 지배할 수 있는 것 같아요. 뭐 표현은 뭐 이렇게 하시지만 그냥 결국에 아무리 무서운 범죄자고 그냥 눈에 뵈는 게 없는 그냥 프로파일링에 미친 사람이네요. 맞아요. 좋은 표현이에요. 맞아요. 프로파일링밖에 모르는 사람이네요. 난 완전히 난 진짜 이거 어디 가서 한번 써먹어야 되겠다. 나는 프로파일링에 미친 놈이다. 진짜 그렇잖아요. 왜냐면 그 공포를 안 느낄 정도로 프로파일링만 생각을 하시는 미쳐 있는 거니까. 거지. 미쳐야 미친다는 말 알죠? 미쳐야 미친다? 미쳐야 거기까지 도달한다는 뜻이에요. 미쳐야만 거기까지 미칠 수 있다. 되게 많이 질문하시거든요. 그렇게 잔혹한 현장을 어떻게 보느냐 그러는데 그것을 지나가면서 보면 잔혹해요. 근데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를 반드시 밝혀야 되겠다는 생각으로 보면 잔혹함보다는 행동이 보이기 시작을 해요. 그러니까 마치 의사분들이 그렇죠. 수술이나 시체를 보는 느낌이랑 비슷한 거예요. 똑같아요. 네. 거의. 이런 표현이 맞는지 모르겠지만 열심히 일을 하신 거지만 버티신 거기도 하잖아요. 경찰 생활하실 땐 이 트라우마 같은 것들을 어떻게 좀 극복하셨어요? 동료들하고 같이 차를 마시거나 식사를 할 때 굉장히 많이 극복이 됐어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그 사건이 발생을 하면 범죄 현장에 나갔을 때는 CSI와 검시관과 여러 분야들이 있잖아요. 이 분야들하고 협업을 잘해야 되는 게 첫 번째 길이에요. 그래서 범죄 현장이 과학적으로 재구성이 되어야만 프로파일링이 단계로 넘어가요. 그렇게 해서 이제 일주일씩 막 수사본부에서 투입돼서 회의를 끝나고 나면 이제 지치잖아요. 이제 브리핑이 끝나고 나면 이때 저는 해산하지 않아요. 반드시 차를 마시거나 식사를 하고 나서 헤어져요. 이건 왜냐면 그 트라우마라고 하는 것이 이거 어디 가서도 할 수 없는 얘기들인데 차를 마시면서 너도 같이 있었지. 나 그때 며칠 전에 그 부분이 해석이 안 될 때 네가 있어서 너무 고마웠어. 이거를 고통을 약간 분담을 그 얘기를 일체의 사건 얘기를 하지 않고 수다를 떨면서 그 마음을 공감하는 거예요. 가벼운 분위기 속에서 그런 것들을 좀 풀어내는. 그거를 1시간 정도 하고 나면 이 세로토닌이 이렇게 분비가 돼요. 그래서 행복한 물결처럼 좀 그러니까 말랑말랑하게 네, 마음을 좀 만드는 그런 경험이 있잖아요. 오재 씨도 왜 보면 일을 되게 막 밤늦은 시간까지 하다 보면 집에 가서 쓰러져서 진짜 오늘은 그냥 문만 열면 잘 거야. 근데 가서 더 말똥말똥한다. 맞아요. 전 늘 그래요. 굉장히 위험한 거예요. 굉장히 위험한 거야. 왜요? 교감 신경이 계속 각성돼 있는 거야. 그러면 그런 걸 내려주는 시간이 방금 얘기한 그런 시간인 거예요. 그거를 잘 안 내려주면 온몸에
병이 생겨요. 아 그러면 저는 지금 무슨 의사 선생님한테 저기 상담받는 거 맞아요, 얘기해요. 그러면 제가 일이 끝나면 말똥말똥할 걸 제가 알아요 이미. 그래서 저는 거의 일이 끝나면 저녁쯤에 끝나면 집에 가는 길에 뭐 친한 지인이 하는 그냥 가벼운 카페 같은 뭐 이런 데가 있어요. 거기를 제가 들렀다가 잠깐 뭐 얘기도 하고 들어가고 막 이렇게 하거든요. 그런 것들이 조금 그러면은 도움이 좀 그 되겠네요. 시간을 조금 늘려보세요. 한 30분 정도. 그때는 꼭 내가 무슨 말을 하고 풀어야지라고 하는 강박관념 가지지 말고 난 갈 때 있고 난 업무가 끝나도 나를 기다리고 있고 내 말을 들어주는 사람이 있어 라는 생각만 있어도 이게 조정이 돼요. 저희 코너 마지막 코너예요. 선 넘는 질문이라는 코너인데 제가 턱 막히거나 이건 좀 대답을 못 하겠다 그러면 선 넘지 마라고 저한테 하시면 되는데 저한테 하시면 되는데 솔직히 프로파일러보다 방송인이 더 낫다. 오. 맞다고요? 그래요? 악의 마음을 읽는 자들 드라마 나간 뒤 솔직히 표창원보다 내가 더 뜰 줄 알았다. 그거는 완전 별표 O. 완전 오. 이만큼 O. 프로파일러계 송대관 태진아 선배님들이시기 때문에 프로파일링 하다가 범죄자에게 나도 모르게 욱했던 적이 있다. 그건 많아요. 그렇습니까? 어릴 때 얘기들 많이 물어보거든요. 근데 자신의 문제를 너무 막 나는 이렇게 태어나고 소위 뭐 흙수저여서 나는 할 수 있는 게 없고 막 이런 얘기를 너무 합리화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합리화를 통해서 지금 이 범죄가 일어난 건 내가 아니고 내 안에 있는 어떤 악마 같은 다른 놈이야. 이런 표현을 하는데 나보다는 별반 다르지 않게 산 놈이 이렇게 거짓말을 하고 자기 합리화를 하면서 돌아가신 분에 대한 그 평가를 피해자 탓을 하고 굉장히 웃겼었죠. 그러니까 말 같지도 않은 합리화로 네가 끔찍한 행위들을 정당화하지 마. 이렇게까지가 질문인데 사실 프로파일러 분한테 난감하게 만들 수 있는 질문들이 많지가 않아요. 성폭력 상담 사례 10건 가운데 4건이나 될 만큼 고립시키는 과정에서 이른바 가스라이팅을 했다고 검찰은 제가 하는 그 연애 프로그램에서도 이 얘기를 예전부터 많이 썼는데 사실 문제는 뭐냐면 가스라이팅이나 그루밍은 내가 지금 가스라이팅 당하는 것 같아. 나 지금 그루밍 당하는 것 같다라고 위기의식을 느꼈다면 이미 빠져나온 거예요. 느끼기만 하면 느낄 정도만 되면 이미 자신을 지각하고 인식하고 있는 거고 그 사건들의 안타까운 점은 끝까지 피해자들이 그걸 모른다는 거예요. 자꾸 사람들과의 관계가 특별한 뭐 우울증이 있을 만한 일이 없는데도 자꾸 차단되고 그러면 누군가로부터 지금 심리적 지배를 받지 않나? 이렇게 한번 의심을 하고 가스라이팅이든 그루밍이든 우리가 자꾸 피해자들의 입장에서만 생각하면 안 돼요. 가스라이팅이나 그루밍을 당하는 사람들이 마음이 약하거나 착하거나 순진해서 그런 게 아니고 누구라도 당할 수 있어요. 어떻게 하면 우리가 피해를 안 당하죠? 이렇게 접근하면 이 범죄는 끝이 안 나요. 왜냐면 우리도 주변에 가스라이팅 당하면 너 바보냐고 맞아요. 왜 그런 걸 당하냐고 막 이렇게 피해자를 비난하잖아요. 얘기를 하기 바쁜데 그게 아니군요. 그래서 반대로 생각해요. 가해자에 대한 연구들을 우리 사회가 진행을 해서 네네네. 사회적으로 가스라이팅을 법률적 정의를 해야 돼요. 지금 안 돼 있어요? 없어요. 그래서 사실 가스라이팅 처벌받는 거 없어요. 너무 그게 그거랑 우리 똑같이 생각하시면 돼요. 스토킹 범죄 20년 왔잖아요. 모호하잖아. 어디서부터 그렇죠. 스토킹이지? 가스라이팅만 똑같아요. 지금도 법정에서 이게 가스라이팅이야? 그쵸, 모호하니까. 그래서 이 사회적 논의와 법률적 정의가 일어나야 된다 이렇게 봅니다. 그러니까 제가 순경이 되어가지고 경찰이 되고 CSI를 할 때 목표가 나는 CSI를 하면서 어마어마한 특진을 하고 범인을 많이 잡아서 유명한 경찰이 될 거야 이런 게 아니었어요. 현장에서 눈앞에 보이는 이놈을 잡는 게 쌓여가지고 CSI로 인정을 받았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우리가 지금 걸어가고 있는 현재의 내 발밑을 믿어야 돼요. 그렇게 한 걸음씩 걸어가는 사람들이 노력했을 때 나타나는 것이 기회고 그 노력을 하는 사람들이 얻는 하나의
행복이 행운일 뿐이에요. 오늘 보내드리는 맞춤 칵테일을 제가 만들어 드릴 시간입니다. 자, 그래서 제가 칵테일을 좀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와, 향기도 좋아. 네, 한번 드셔보세요. 요게 스웨덴에서 이제 추운 겨울에 마신다는 따뜻한 칵테일이고 이름이 핫토디예요. 핫토디. 어둡고 차가운 사건들 속에서 어떤 피해자들의 고통을 이해해 주신 우리 권일용 교수님의 그 따뜻한 마음을 표현하고자 고맙습니다. 핫토디를 좀 만들어 드렸습니다. 야, 여기 뱃속까지 찌릿찌릿하다. 오늘 어떠셨어요? 좀 제가 생각해도 다른 데서보다 훨씬 더 말씀을 이렇게 다양하게 많이 해주신 것 같은데 오늘 되게 좋았어요. 그리고 우재가 만들어주는 칵테일 좀 먹고 사람이 이런 게 성공이라는 거야. 나는. 아무튼 너무 고생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인사이팅의 MC 주우재입니다. 오늘의 인사이팅 즐거우셨나요? 더 깊은 이야기가 궁금하시다면 스브스 프리미엄을 구독해주세요.